먼저 2018 가압 1001 사회행위 취소 사건입니다. 나수리는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대물 변제를 통해서 넘겨줬습니다. 피고는 나수리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자기한테 돈을 안 주고 피고에게만 돈을 줬으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나수리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이미 나수리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꼭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수리를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자, 금일 고등부 민사 재판 모의 재판 마지막 네 번째 팀 소개를 좀 도와드릴게요.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채권자는 평등하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경연팀 충남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박수.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최선의 농문! 충남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평등하다는 주제로 오늘 경연을 펼칠 충남고등학교 법과정치 동아리 폴리티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건명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제로 준비한 민사 재판입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장도매 씨입니다. 내비게이션, 카 오디오 등을 판매하는 피고 박업체는 두 사람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나수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 2억 원의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수리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를 피고 박업체에게만 대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 장도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나수리의 재산 상태로 보아 채무 이행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나수리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나수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장도매가 나수리에게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나수리의 재산 상태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지 여부. 셋째, 나수리가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넷째, 원고는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 박업체는 나수리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그것이 장도매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몰랐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판을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충청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 가압 1001 사회행위 취소 사건입니다.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장도매 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장도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박어채 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업체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인도양의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장 및 2018년 12월 1일자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 그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제 원고는 나수리에게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 대금으로 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나수리가 다른 재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수리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전광역시 크로바구 한마루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를 2017년 7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갔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또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의 명의를 나수리에게 원상 회복시키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나수리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서증으로는 원고가 나수리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 제1호증으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나수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갑 제2호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소송 대리인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8년 11월 1일자 답변서 및 2019년 1월 2일자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 위 서면에서 밝힌 피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자동차 부품인 카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수리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 대금으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수리가 그 대금 대신 자신의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길래 이전받은 것이며 나수리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원고에 지급할 돈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나수리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수리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이 소송은 불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서증으로 피고가 나수리에게 2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물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5증을 매매 계약서를 부동산의 가액이 2억 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3호증 감정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여 이 사건들의 주요 쟁점은 파악된 것 같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주장 사실 입증하기 위하여 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추가로 제출할 서증은 없고 그 원고가 나수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독촉할 때 나수리의 재산 상태와 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나수리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수리와 또 원고의 종업원인 이사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원고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수리와 이사촌을 원고의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더 제출할 서증은 없고 피고와 나수리 사이의 물품 거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나수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한 피고가 나수리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이를 중개하고 알선한 박신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증인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그 박싱글은 피고와 절친한 친구 사이고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 상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소송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또 불필요한 증인이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박싱글을 통해 피고 측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박신글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수리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알선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는 원고와 나수리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및 나수리의 재산 상태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나수리와 박싱글을 모두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쌍방 모두 증인의 주소와 증인을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의 재판을 마치고 기일을 속행하여 다음 변론 기일은 2019년 5월 1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다시 열겠습니다. 그날 증인들을 신문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2차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원고 본인 장도매와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대로의 김수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나요? 피고 본인 박업체와 수송 대리인 법무법인 인도영의 김승소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겸 피고 측 증인 나수리 씨. 예. 원고 측 증인 이사촌 씨. 예. 피고 측 증인 박신글 씨. 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들 잘 들으세요.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모르는 사실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나수리 씨가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수리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먼저 신문하십시오. 예. 자, 나수리 씨, 이제부터는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증인은 대전광역시 크로바구 한마로동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예, 2004년부터 약 15년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이 사건의 원고인 장도매 씨와 또 피고 박업채 씨를 잘 알고 있고요. 예, 원고는 5년 전부터 거래했던 사람이고 피고도 10년 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원고 장도매로부터 2017년 1월경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죠?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경위 어찌됐건 간에 일단 현재 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2억 원이고 또 그 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은 맞죠? 2억 원은 맞는데 사업이 좀 잘 되면 갚을 겁니다. 예, 그럼 그 갑 제1호증 물품공급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물품공급 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증인은 비고 박업체에게 2017년 7월 20일 증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크로바구 한마로동 500번지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죠? 매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피고에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갚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줄 때 당시 증인의 재산 상태는 어땠었나요? 공장에 부동산은 없었고 예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 정도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은 현재에도 재산 규모에 별다른 변동은 없고 또 피고에게 판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고가 증인에게 화를 내면서 왜 나 몰래 공장 부지를 팔았냐,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라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죠. 작년에 공장에 와서 소동을 부린 적은 있습니다. 그때가 작년 언제쯤인가요? 작년 12월쯤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이면 2017년 12월경이요? 네. 그렇다면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진 않은 거네요. 소장을 네. 제출한 지. 예, 그렇다면 그 원고가 이제 증인을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 전까지 증인이 부동산을 판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항의를 한 사실은 없죠?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가 그 전까지는 증인이 부동산을 피고한테 판 사실은 몰랐던 겁니까?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자기한테 돈을 안 주고 피고에게만 돈을 줬으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원고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왜 피고에게만 물품 대금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준 거죠? 원고에게는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갚을 생각이었고 피고에게 먼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는데 피고는 증인과 이제 친한 친구 사이니까 피고 명의로 재산을 넘겨놓은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원고가 증인에게 찾아와 왜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냐고 화를 냈다고 했는데 그때 원고가 부동산을 판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주신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제 주신문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대리인 증인 나수리에 대하여 주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 박업체와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해왔죠. 네, 10년 이상 거래해왔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채무로 2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건값이죠. 예, 그래서 원고보다 먼저 발생된 외상대금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것입니다. 을 제1호증 물품공급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이고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 대금은 2017년 1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할 채무이죠. 네, 맞습니다.
증인이 물품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물품 대금 대신 넘겨준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4억 원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피고와도 친하게 지내는 박싱글의 주선으로 부동산을 외상대금 대신 넘겨준 것입니다. 증인은 먼저 성립된 피고에 대한 빚부터 해결하고 다시 거래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원고의 돈을 갚을 계획이었죠. 당연하죠. 손해를 끼친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을 제3호증 감정평가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증인이 피고에게 넘겨진 부동산의 가격은 시가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헐값으로 매각했다거나 피고에게만 큰 이익이 된 것은 아니죠. 예, 팔기 전에 감정평가서에게 감정을 의뢰할 시세가 2억 원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팔았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피고는 증인의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없다거나 증인이 원고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이상 증인의 사업 환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이죠. 예, 제가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대리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그 증인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피고한테 이전하면 그 피고는 사실상 돈을 다 변제받는 셈이 되지만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당장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원고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 증인은 피고가 물건값 대신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피고가 증인의 경제 사정을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증인이 현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는 건 알고 있었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는 말은 했는데 딱히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은 피고랑 굉장히 친분이 돈독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또 박싱글 씨도 증인과 같은 골프 동호회 회원인데 평소에 서로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것과 경제 상황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제주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인 이사촌 증인석으로 올라오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자, 증인은 이제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10년째 근무하면서 격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예, 그래서 원고와 나수리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나수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나수리가 원고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제때 지급했었는데 2, 3년 전부터 자주 대금 지급 기한을 어기더니 2017년 1월경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2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수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원고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나요? 제가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원고에게 말하였더니 10년 이상 거래해온 업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냐고 하였을 뿐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고가 대금 지급기일이 5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나수리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제 나수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도 많이 만나봤는데 나수리의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나수리에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하려고 나수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그때 공장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2017년 그 나수리가 부동산이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저에게 나수리의 공장 지번을 알려주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원고가 어떻게 대응을 했죠? 나수리에게 전화를 하여 내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원고가 나수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나수리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이미 나수리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알기로는 그 원고는 나수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이 증인이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원고에게 건네주었던 2017년 12월경이다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고 대리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건네준 것이 2017년 12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가 연말이라 무척 바빴고 주변에서 속내를 한다고 회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수리의 신용이 떨어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을 증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원고가 걱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평소에도 다른 업체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증인과 그 일을 상의하나요?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격리 업무를 보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수리에게 전화하여 화를 냈다고 말했는데 그 과정을 목격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고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원고가 전화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상대방이 나수리였다는 것을 증인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박신글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증인이니까 피고 대리인께서 먼저 주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피고를 어떻게 알게 되었죠? 피고는 나수리 그리고 저와 같은 골프 동호회 회원으로 매월 골프장에 함께 정기적으로 가서 알게 되었는데 나이도 같고 골프 스윙도 비슷해서 한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람입니다. 증인은 중계로 피고가 나수리로부터 부동산을 사게 되었다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여름에 피고와 함께 골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수리로부터 받을 돈이 2억 원 정도 있다는데 몇 번 지급해달라고 해도 기다려야 할 뿐 그 돈을 주지 않아서 친한 사이에 자꾸 독촉한 것도 미안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수리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길래 돈을 갚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수리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아야 할 상황이라 돈을 갚지 못해 걱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에게 그렇다면 다른 재산이라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래를 한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죠? 처음에는 담보로 제공하려 했는데 시가 감정을 해보니까 피고에 대한 채무액과 감정가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물품 대금 갚는 것 대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피고는 당시 나수리의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 말고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저도 그렇고 피고도 구체적으로 나수리의 재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수리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공장 부지를 피고에게 넘기면 사업을 어떻게 지속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 뿐이고 또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돈도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유권을 넘겨올 생각이고 그전에는 월 임대료를 내고 자동차 정비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한 걸 알고 있습니다. 피고는 나수리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나수리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대리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그 나수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할 때 돈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런 것은 소문에 불과할 뿐 저는 확인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피고도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건가요? 피고나 저나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꼭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수리를 믿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증인이나 또 피고는 나수리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수리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 공장 부지를 빚 대신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고 당시 나수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갚아야 될 빚이 많다 뭐 이런 소문은 떠돌고 있었는데 그게 소문이라서 사실인지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나수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7년 초부터 골프 동호회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수리가 2017년 초부터 골프 동호회에 잘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바빠서 그런 것인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제주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예, 증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나수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알지 못했고 또한 나수리가 다른 채권자들 몰래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둘 다 모두 나수리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수리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은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처럼 나수리에게 돈을 받는 것이 수월치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리가 자신도 자동차 정비 대금을 받을 채권이 많다고 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회전되지 않는다고만 말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박진글 씨 들어가도 좋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양측 소송 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은 최종 변론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척 기간 1년이 지났다라는 주장은 원고가 이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안 것이 증인 나수리 또 이사촌의 증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겨울경이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 나수리는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대물 변제를 통해서 넘겨줬습니다. 또한 피고는 나수리가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생각으로 나수리의 부동산을 이전받았고요. 그래서 피고와 나수리 사이의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나수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나수리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수리의 부동산을 이전받는다고 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수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대신 부동산 이전받았을 뿐입니다. 판사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 정말 아무 죄도 없고요. 전 정말 억울할 따름입니다. 제가 나수리랑 짜고서 없는 채권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수리한테서 공장을 허위 양도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 6월 1일 충청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8 가합 1001 사회행위 취소 사건 원고 박업체 피고 장도매 판결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는 나수리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한 다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동산 처분 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와 나수리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증인 나수리, 이사촌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2017년 겨울경 비로소 원고가 나수리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는 나수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2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나수리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자동차 정비 공장의 부지를 피고에게 대물 변제조로 넘겨주었으며 그 당시 나수리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일방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행위에 해당하며 나수리가 피고에게 자동차 정비 공장 넘길 당시에 나수리는 자신의 부동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수리는 적어도 원고를 해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는 나수리의 부동산 이전받을 당시 나수리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나수리와 박진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와 나수리 사이에 2017년 7월 20일 체결된
대전광역시 크로버그 한마로동 500대 3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나수리에게 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충청지방법원 2017년 7월 20일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팀 충남고등학교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의재판 법정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이 사회행위 취소라는 소송은 민사소송 분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측에 속하는 소송 영역인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해 그 저희 학교에서 그 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그 직업인 초청 특강이라고 해서 학교에 와서 가끔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변호사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도중에 약간 이런 얘기 비슷한 사행위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보다시피 돈을 갚지 않은 건 증인이잖아요. 근데 소송은 돈을 받은 박업체 씨한테 제시를 한 거고 이게 약간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저희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증인인데 왜 소송은 다른 사람에게 제기하는지 이제 그런 거 약간 흥미가 들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대본을 보나 오늘 재판 절차 진행을 보나 법조인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저희가 대본을 쓴 건 맞긴 한데 100% 혼자 썼다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충남고는 이제 다른 학교와는 달리 올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남고라서요. 그래서 올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요새는 또 그런 팀을 보기가 물론 뭐 남자 학교니까 그러겠지만은 그 오히려 이렇게 남학생들만 구성되는 팀을 보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신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뭐 재판부나 원고, 피고, 당사자, 증인들 모두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진술을 해 주신 걸로 느꼈습니다. 주제와 관련돼서는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건 맞고요. 중간에 대본에도 뭐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최종 변론하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있던데 내가 뭐 허위로 양수, 허위로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제가 나수리랑 짜고서 없는 채권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수리한테서 공장을 허위 양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정치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에 사회행위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 형법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또 범죄가 있어요. 미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어요. 두 가지가 비슷한 요건이긴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은 진실로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이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 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고 샀으면은 그거는 그 매매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허위 매매는 아닌데도. 근데 그런 경우에 허위 매매가 아니라면 형법상의 강제집행 면탈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대본에 대사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대본으로
느꼈습니다.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모의 재판 경연 대회인데 실제 재판할 때도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주어진 서면을 읽는 것과 내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바로 전달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술 변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서면으로 하는 변론이 아니고 말로 하는 변론인데 이게 읽기 시작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읽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빨라지거든요. 빨라지고 또 강약 조절이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리고 아니 뭐 문서로 적혀 있는 건데 뭐 나중에 읽어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전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도 오히려 또 연기적인 측면도 좀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증인 아까 좀 전에 학교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지만은 특히 증인은 읽기 시작하면은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나수리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공장 부지를 피고에게 넘기면 사업을 어떻게 지속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 뿐이고 또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돈도 많기 때문에 집중도 플러스 신뢰도 두 개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본의 짜임새나 대본의 어떤 내용에 대한 숙지도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주 재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느낌도 똑같이 어떤 대본에 있어서나 그 재판 진행에서 디테일한 면까지 정확하게 현재 재판과 굉장히 거의 1% 다르지 않게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생 모의 재판이 아니라 로스쿨 모의 재판 정도의 어떤 완성도를 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대본을 아까 본인들이 쓰셨고 외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걸 확인할 길은 없을 것이고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대본을 볼 때 오히려 실제 기록을 놓고 대본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거는 모의 재판의 취지랑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채권자 취소권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로스쿨에 오셔서 한 2학년이나 3학년이 돼야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조금 그런 주제를 아까 정하신 그런 취지는 다 좋지만 너무 좀 전문적인 주제를 택하셨지는 않았을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탓할 것은 전혀 없는데 하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마지막 증인 신문할 때 재판장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판사 역할을 하는 분이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면서 재판장님과 대화를 좀 하더라고요. 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냥 크게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물어보지 될까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나리오 관련해서 마지막 예행 연습할 때 전문 법조인 지적을 해주신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까지 다? 네, 전문 법조인은 전문 법조인 아니고 본인들이 알고 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래도 대단한 거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한다면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사법, 민사소송법이나 그 규칙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판 진행권은 절차적인 진행권은 재판장이 갖기 때문에 우배석 좌배석이 특히 주심을 맡았다면 물어보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실제 재판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만약에 누가 지적을 해줘서 그런 부분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면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실무는 몰라도 로스쿨 한 2, 3학년은 돼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재판 마지막 팀 충당고등학교 발표및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베타고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즉 AI 프로그램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수집하고 학습하여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해킹, 보건그룹의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주가를 5배 가량 부풀렸습니다. 베타고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저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리팀에서 처음 보는 해킹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베타고의 공격이 누군가의 명령이나 주문 또는 사주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적인 학습과 판단에 의한 공격이었음을 판결 성공하겠습니다. 베타고는